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작년도 2월 25일 이후에 최대치로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3.5%가 2월 25일에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그 뒤로 코스피 지수 상승폭으로는 이제 최고였는데 유가가 급락하고 시장학적 리스크 완화됐다 이런 내용들이 주로 이제 호재로 작용을 했죠. WTI 추인데 오늘 12%나 빠지면서 108달러까지 빠졌잖아요. 물론 이제 이 정규 시장 마감한 이후에 이제 올라서 110달러 정도까지 올라서 이제 거래되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난주 한때 130달러까지 올라갔던 걸 감안해 본다라면 고점 대비 상당 부분 이제 밀린 그런 모습이죠. 그동안에 우리 시장의 어떤 안 좋은 구도가 국제유가 올라간다, 우리나라 비용 증가한다, 그런 것 때문에 외국인들은 매도한다, 이런 구도였거든요. 이런 우려가 좀 완화가 되면서 증시가 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유가에 영향을 준 내용들은 이라크라든가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이제 증산 관련된 보도, 증산할 것을 요청할 거다, 아니면 요구할 거다, 그리고 우리 증산할 수 있어, 이런 어떤 내용들을 이제 관련된 보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유럽이라든가 미국에서 대체 수입처를 확보하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미국은 베네수엘라, 유럽은 이제 북해산 원유 생산량을 늘린다라고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유가 끌어올린 게 지정학적 리스크였는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협상이 진행되는 데다가 특히 이제 오늘인가요? 그 양측의 외무장관 협상이 또 진행이 되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겠다. 이런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유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산유국 시각으로 볼 필요도 있어요. 산유국인 유가가 마냥 올라가는 게 꼭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유가가 강하게 올라가면 역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기 침체를 초래해버리면 유가가 너무 오르면 그거 자체가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물가가.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가격 조절을 좀 해서 경기가 이제 떨어지지 않게 경기 침체로 가지 않아야 이제 원유에 대한 수요가 유지가 되니까 그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가격 통제권을 산유국들이 갖는 게 좋죠. 예, 떨어뜨렸다 올렸다 이걸 자기네들이 조절할 수 있어야지. 이게 잘못하면 물론 이제 공급자가 이제 가격 통제권을 갖는 건 당연한데 자칫 잘못하면 이제 또 수요자한테 넘어가는 경우도 덜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도 산유국에서 좀 일부 움직일 수도 있다.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국제유가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올려드렸던 나머지 공부 시간에 올려드렸던 유가가 올라가는 이유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외무회담이 열린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1차, 2차, 3차 회담하고는 좀 격이 높아진 거죠. 예, 일단 이제 결정권이 있는 사람들이 만나서 회담을 벌인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투자자들에게는 뭔가 좀 기대감을 이제 유발하는 그런 재료로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오늘 오후까지 쉽게 밀리지 않았던 게 만기도 물론 있었겠지만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또 오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도 있었어요. 지금 아마존이 그 주식을 20분의 1로 분할한다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100 몇 달러 정도 되겠죠. 130달러 정도로 주가가 이제 낮아지게 되는 건데 어쨌든 주식 분할하고 100억 달러 자사주 매입한다라고 하면서 아마존의 주가가 6%나 시간 외에서 올랐거든요. 아마존은 지금 다우지수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거래가 좀 활발해지고 하면서 이제 다우지수 편입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가총액이 지금 1조 4천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존이 주가가 올라버리면, 지금 보시다시피 주가 고점 대비 좀 많이 빠져 있잖아요. 이게 올라가서 지수를 좀 지탱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들이 미증시가 어쩌면 빅테크주가 움직이면서 지수가 방어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된 것도 증시가 이제 버티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가 대체로 다 좋았어요. 일본은 거의 4%나 폭등을 했고, 이제 그 외 국가들도 대체로 다 상승을 했죠. 우리 증시하고 대만하고 좀 비슷하게 올랐고, 제가 어제 마감 방송에서 대만이 그 외국인들의 기록적인 매도가 나오고 있다고, 단 하루 매도가 사상 두 번째로 많은 매도가 나올 정도로 외국인들이 물량을 많이 던지던 곳이었는데, 물론 이유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대만 같은 경우는 이유가 단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게 전부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침공을 보면서 중국이 또 대만 어떻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우려감도 일부 있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대만도 이제 올라가면서 시장의 어떤 그 공포감은 조금 진정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는데 이게 동시효과 전후로 봐야 돼요. 예, 오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동시효과 전후로 바꿔서 봐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한 400억 정도 순매도였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미증시가 그렇게 급등을 하고
아시아 증시가 그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안 했어요. 이게 이제 단지 수급 이벤트 때문인지 오늘 만기일이니까 아니면 근본적으로 유가가 추세적으로 빠진 게 아니다라고 보는 건지 내일 보면 알죠. 내일은 이제 LG에너지 솔루션 관련 코스피 200 관련된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또 내일까지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적어도 매도는 줄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아직까지는 컴백하지 않은 게 시장이 확실하게 또 어떤 방향을 잡았다 이렇게 단정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내일장에서 컴백을 하느냐, 그리고 이제 오늘 매수하는 업종도 전기전자 이런 거 되게 많이 팔고 서비스라든가 뭐 이제 이런 쪽으로만 매수했거든요. 건설 뭐 이런 거 매수했잖아요. 그래서 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가총액 비중이 높고 경기 수출 이런 걸 의미하는 종목들을 매수해야 좀 길게 갈 수 있는 거라서 그런 쪽에 매수가 나오는지도 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후에 이제 이슈를 보면 만기를 오늘 끝났고 대선 일정도 지나갔죠. 이제 수급이 과연 이제 좋아질 거냐. 우리나라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일단 제거가 됐고, 그다음에 만기일이라는 수급 변동성도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수급이 좋아질 거냐. 이 외국인들이 컴백하지 않으면 오늘 반등은 기술적인 반등에 그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흐름, 그러니까 유가가 떨어져 주면 좀 외국인들의 들어올 공간이 좀 생길 겁니다. 사실 일정에 유가까지 겹쳐주는 게 제일 좋은 거긴 한데 당장 외국인들의 매도가 멈춰줄 거냐. 요거 이제 일정 끝나고 나서 요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유가가 빠졌는데 오늘까지도 보면 사실 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군들을 매수하는 것도 일부 좀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보면 유가 올라갈 때 강했던 게 건설, 철강 이런 거였잖아요. 물론 이제 오늘 그 업종은 정책 이슈, 그러니까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따른 수혜주로 올라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 쪽의 매수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것도 좋지만 이제 그 외에 이제 수출주라든가 이렇게 올라가서 외국인들이 그쪽을 잡아줘야 외국인들이 원유 가격 하락이 상승이 우리나라를 부정적으로 보게 됐고 그 부정적으로 보면서 대형주를 팔고 대형주가 아무래도 뭐 전기전자 자동차 이런 거니까.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시각이 바뀐다? 이런 쪽으로 또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장에서 업종 수급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저녁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나오죠. 전년 대비 7.9%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상승했을 것으로. 요게 이제 8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도 있고 거기에 또 시장이 놀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도 FMC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 오늘 미국의 국채 금리가 많이 올랐는데 거기에선 별로 이렇게 반응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금리 올라간 게 국채 채권 매도가 나와서 그런 거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또 금리 올라가는 게 향후에 뭐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좀 완화된 거야. 이렇게 좋은 쪽으로 해석하긴 했거든요. 근데 금리가 너무 또 이슈가 되는 거는 또 부담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미국의 이제 물가지표 나오고 나서 미국의 채권 금리가 또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업종으로는 인터넷주, 엔터, 게임, 건설 이거 다 오늘 주로 정책 관련된 공약 관련된 종목군들이 주로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정책 관련된 종목군들은 조금 더 움직일 수도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부동산 정책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더 강하게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흐름이 고정으로 가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좀 주요 수출주들을 비롯해서 경기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쪽에도 매수가 들어와서 이 안에 이제 또 리스트 안에 들어가느냐, 이게 이제 지수가 기술적 반등이느냐, 이 기회에 좀 추세를 돌렸냐, 이걸 또 가늠해 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시장에 좀 모처럼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아쉬운 건 좀 수급이 돌아서 주면 더 좋은데 거기까지는 오늘 좀 확인이 안 되네요. 뭐 일단 이벤트까지는 제가 좀 수급이 돌아서지는 않을 거라고 봤고 이제 하나 둘씩 지나가고 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수급까지 개선되는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